좀 전에 소개를 받은 일본 복음 선교의 이수구입니다. 저는 일본 북해도라고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의 가장 최북단에 섬이 있습니다. 북해도라고. 이 섬은 우리 한국의 남한의 제주도를 뺀 남한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큰 곳인데 그쪽에 한 52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 남쪽 쪽에 있는 북해도 안에 있는 삿포로라는 곳입니다. 건조한 땅이라고. 옛날에는 거기 아이누족이라는 저 사하린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다 삿포로라는 말, 노포로, 이런 뽀로 이런 것이 다 아이누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곳에서 교회 개척을 하면서 25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4년에 한국으로 돌아서 지금 일본 복음 선교의 대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대부분 여기에서 제이바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아주 참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좀 전에 우리 장근조 장로님, 조카님 되신 분도 청진에서 지금 22년을 사역하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한국에는 중국인 사역 그리고 일본인 사역, 러시안 사역을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에 참 큰 부흥을 주신, 전 세계에 가도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지금 선교사 수가 25,000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주인 나라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으로도 가야 되고 중국도 가야 되고 러시아도 가고 그리고 동남아 태국도 가고 여러 군데 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잘 나눠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저 선교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가면 복음을 잘 나눌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고시를 보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만 삿포로 특별히 이 선교지에 가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본말도 잘 배웠어요. 2년에는 시간에 걸쳐서 아주 발음도 모든 것도 이렇게 잘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를 하는데 how to do 어떻게 선교를 해요? 일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요. 다 듣는 척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관계를 맺으면서 복음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안 줘요. 웬만큼 사람한테 신뢰관계가 없으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무슨 이렇게 뭘 찾아보면 은사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만한 컨택 포인트라고 그러죠.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것이 없으니 어떻게 사람들을 가서 포섭해요. 포섭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는 탁구를 잘 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자녀들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에 탁구 치는데 탁구 치고 놀러 오라 그러면 운동하면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와요. 그래서 땀을 팍 흘리고 탁구를 치다 보면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관계를 맺으면서 주일날 예배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기도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제이바라는 이 훈련이 참 귀한 훈련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격려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비즈니스가 우리 조카분도 중국에서 시작했지만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현지인들하고 하잖아요. 우리끼리만 할 수 없어요. 현지인들에게 이런 걸 나눠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컨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관계를 신뢰 관계가 됐을 때 그것도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사람 못 살게 굴고 막 등쳐먹으려고 안 되겠지만 정말 양심껏 진실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천 마인드로 우리 황 선생님처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막 할 때 신뢰관계가 되잖아요. 그때 그럼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좀 한국 사람이라도 좀 다르네. 뭐가 다르지? 그렇게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는 얘기가 있고 성경책을 읽는 것 같고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면 존경마음 생기면은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죠? 그분이 부부관계는 어떤지, 그분이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맨날 원수나 맺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참 이 사람만 만나면 참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낼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점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비즈니스 선교, 이 선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비즈니스의 선교가 가장 효과적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참여할 때 그저 건성으로 참여하시지 말고 나는 주부로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은사로서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저 비즈니스 한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뭐 별 볼 일 없고 별 이렇게 노하우도 없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요 이거 나보다도 못하네 안 그러겠죠. 비즈니스 한다면 이 전문가로서 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를 봐도 잘 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김치를 담아도요 다 같이 주부가 담는다고 그 김치가 다 맛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한번 먹어보면 맛있는 김치다 하면 이 사람한테 배우려고 와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거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온다면 김치 선교를 온다면 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김치를 잘 담아 맛있어 그러면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또 와요. 안 그래요 우리 장로님?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문성과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그 시간들을 포착해서 또 잘 복음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잘 이렇게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전도 폭발을 공부하고 잘 이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관찰 일기 참 좋네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느꼈고 깨우쳐줬던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우리 선한목자교회 623 목사님 명성일기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은 그죠? 가서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 이런 교훈을 주셨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왜 목사님들 설교가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그죠?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한 것을 우리가 들을 때 듣는 사람도 기쁘고요. 말하는 사람도 익사이팅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티파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바로 이런 그 관찰 일기 여러분 잘 하셔가지고
그죠? 예, 여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면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전문성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훈련해서 정말 그런 찬스가 왔을 때는 일본말로 척하마에 꽉 잡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아주 적절하게 전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훈련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설교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종자의 사람들인가, 어떤 종자의 사람인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이렇게 그 지방이 있지만은 경상도 사람한테 대하는 거하고 호남 사람한테 대하는 거하고 충청도 사람한테 대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럼 경상도 사람한테 대하는 건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있는 그대로 막 그냥 얘기하니까. 근데 이 충청도 사람한테 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다 얘기하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아서 좋은지 그냥 거칠이로 좋은지 아무도 몰라요. 충청도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충청도 사람들은요, 보면은 어떤 톤으로 말하는가, 높인가, 진짜 좋아서 말하는가, 거칠이로 하는가, 이것들을 잘 분간해줘. 일본에 간 우리 이승하 선교사님이라는 부부가 감리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충청도 서산에서 10여 년 가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를 했대요. 왜 실패했는가 했더니 이분은 강원도 사람인데 도대체 충청도 사람들을 모르겠더래요. 다 교회 온다고 예, 온다고 말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속고 또 속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일본 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에서 지금 전도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참 잘하세요. 왜? 충청도에서 하도 되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잘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잘 에큐핑 훈련되고 내가 잘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해요? 그것을 상대방을 잘하는 것이 문화다. 그렇게 말해요. 되게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자랐고 이 사람들이 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가서 수십 년 산다 할지라도 그 나라 사람들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 문화라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해요. 이 문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 종교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특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잠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특별히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일본 사람 하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일본의 문화를 오해하는 이유 그리고 일본 생활의 한일 문화의 패턴을 좀 비교하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의식 구조 그리고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60분인데 벌써 40분 안에 제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장근조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를 위해서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가 무엇인가?
대부분 우리가 뭐예요?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하면은 일본 문화는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일본을 뭐 스시도 맛있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삶의 형태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로 하여금 적응을 금방 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아주 큰 고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하면은 거리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그래요. 문화적으로 일본이 가까운 것 같은데 문화적으로 무지무지 멀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 일본의 불교를 가면은 불교 거기 오보상이라고 중들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은 일본 불교하고 한국 불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불교는 대부분 지금 장례화 됐죠. 장례식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는 그래도 이 정통이 가려고 그러죠. 바로 우리 한국의 불교는 이 내면세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일본 불교는 시원히 외향적인 장례 문화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더라도 겉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을 들어가 보면 달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참 오해하는 게 많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어도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고속도로, 고속구도로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일본어를 점점 하다 보면 도무지 힘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저 국민학생, 중학생, 그래 막 고등학생 정도까지도 뭐 간발해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올라가면은요 정말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한 25년 이렇게 교회사를 했잖아요. 같은 분들한테 한 20년 동안 설교를 쭉 하면은 계속해서 제 일본어가 늘지 않고 계속 정말 고등학교 수준만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아니 선생님 일본어 좀 공부 좀 하세요. 맨날 틀리는 거 또 틀리네. 좀 더 이렇게 고급 일본어 좀 하셔야지. 그럼 웃으면서 저한테 도전을 주려고 그래. 진짜로. 공부 안 하면 생존을 못해요. 사실. 어느 언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요 알잖아요. 아 이분이 그저 국민학생 정도 영어를 하는지 중학생 영어를 하는지 고등학생 영어를 하는지 이 얘기 들으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냥 손흥민이가 영어를 하면 손흥민 너무 잘한다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죠. 못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겉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바로 이런 것이죠. 겉모습은 비슷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이 정말 이렇게 가깝고도 먼 나라다.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차이가 그렇게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무조건 동적이에요. 외향적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정적이에요. 무조건 내향적이에요. 어디죠? 장례식을 가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울지 않아요.
기뻐도요 막 기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본에서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이렇게 슬픈데 울지도 않으면 이 사람 정말 너무 경우가 없네. 너무 이 사람 참 스메타이 너무 냉정하네 이러잖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일본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좋아도 좋은 척 하면 안 돼요. 싫어도 싫은 척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모 선수들이 막 이기잖아요. 이기면은 몽골에서 온 사람 같으면 아시아 쇼리 같은 사람 막 좋다고 막 이래요. 일본 사람이 싫어요. 스모의 정신은 뭐예요? 꼭 사무라이 정신하고 비슷해. 승리 아주 기뻤는데도 기뻐하지 않은 척. 그게 일본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슬프다고 막 울으면은 물론 슬프죠. 하지만 슬픈데도 불구하고 안 슬픈 척 냉정하게 내세요 못돼 하는 말이죠. 냉정하게 이렇게 하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무지 아주 값진 그것이 일본의 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다고 그럴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 김 선생님, 김 선생님 우리 일본 남편이 있다고 그랬죠? 네. 살다 보면 어때요? 그대로 지금 성교사님 얘기하는 그대로 말씀해요. 제가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막 따라가줘야죠. 물론 상대방도 내가 좋아하는 걸 따라주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것이 쭉 갖지 않으면 뭐예요? 뭐가 오겠어요? 마찰이 와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교회에 가서 막 이제 일본 신학교나 우리 초빙받아서 가죠. 가면 사례비도 막 주고 연금도 주고 난 이제부터 일본 선교 참 잘할 수 있겠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1년을 못 버티고 3년을 못 버티고 어떤 분은 5년을 못 버티고 10년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체에 손 안에 꼽아요. 왜 그럴까요? 일본 교인들하고 갈등이 돼. 왜? 안 맞는 거예요. 일본 교인들은 살살 이렇게 강해 설교로 하나님 말씀 잘 풀어주는 말씀으로 잘 이렇게 듣고 싶은데 막 한국 선교사들 오가지고 예수님 회개하시오 여기서 그러니 그것도 1년 정도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까. 바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죠. 신뢰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한일관이 이렇게 젊었을 때 좋아가지고 결혼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생님처럼 잘 이렇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렇게 잘 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선교사도 목사도 그렇고 제가 그냥 많이 이렇게 그런 걸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도 다르고 그냥 모든 게 다르니까 처음서부터 이 사람들은 너무 다르다. 하는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롱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그런 겉모습이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이질적이라.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우리 저 교인 중에 하나가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남편이 일본 분이고 부인은 한국 분인데 지금 참 잘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울면서 목사님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도 막 하죠.
아, 우리 남편이요. 제가 그냥 저 뭐해가지고 그냥 그 자기 제 남편 그 이불 속으로 막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를 막 위래 당신 그러면서 내쫓았대. 그런데 일본은 따로따로 많이 써요. 후동이 잘 때도 따로따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이게 알기에는 예, 따로따로 써요. 그러니까 싱글, 침대 싱글로 하죠. 예. 그래도 애기는 낳더라고요. 애니메. 그런데,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허락 없이 아니면 이렇게 그런 교감 없이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달라요. 우린 결혼했으니까 내 돈이 당신 돈이, 당신 돈이 내 돈이 막 이러는데 어느 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좀 하겠죠. 이런 그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한순간은 그저 친구도 되고 좀 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너무 그 다른 점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조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제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본의 그 생활에 보면 한일관의 패턴을 이렇게 보면 이 경계선이라는 게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 경계선. 사실 일본에 이렇게 가보면요, 한국의 이게 경계선, 경계선 알기 쉽게 얘기하면 차선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도로의 차선 한 거하고 한국에서의 차선하고 중국에서의 차선하고 어떻던가요? 우리 박 목사님 어떻던가요? 다르죠. 뭐가 다르던가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은 일본은 좀 분명하지 않은 맞죠. 진하죠. 차선을 보면 일본이 그 페인트 색깔이요. 2배인가 3배인가 우리는 아주 진해요. 도로는 아주 이렇게 공사돼야 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선은 하나는 확실히. 또 제가 중국으로 한번 갔어요.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은 어떨까 봤더니 거기 또 우리나라보다 더 이게 분간이 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많이 이렇게 선을 많이 했는데 일본은 2배. 왜냐하면 이 경계선이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운더리 있죠, 바운더리 경계. 공과 사가 일본은 분명해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도 지금 그런 것이 크로즈업 되잖아요. 난 이렇게 특별하게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격하는 쪽들은 이것은 분명하게 이건 나라 탓이었다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런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선이라면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죠. 혹시라도 넘으면 그것은 아주 큰 죄로 단정을 받고 평생 정치에서 입문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못하고 나가는 수가 있죠. 그저 이 선 어겼다는 것 때문에 뇌물을 10만 원 받았다는 것, 10만 엔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삿포로 교회에 있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우리 삿포로 제가 하면서 일본 선교를 하러 갔더니 초창기에 누가 오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요. 처음에는 타이완 사람들이 왔었는데 점점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제들이 많아요. 일본 유학 북해도에 오려면 머리들이 줘야 되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그다음 우리 제가 이제 한국 선교사니까 한국 사람도 좀 있죠. 그래서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쭉 하다 보면 그래서 후에는 앞에는 일본인 예배 2개 있고 한국 예배 있고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는 중국 예배 4배가 있었어요. 저녁에는 또 영어 예배가 있었고 5 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이 경계선을 보는데 우리 일본 교우들한테는 한마디만 하면 다 그 룰을 벗어나지 않아요. 뭐 돈을 쓰든지 시간을 쓰든지 어떤 것을 약속을 하면 딱 지켜요. 그 선을 잘 룰을 해요. 그런데 우리 중국 형제 애들은 다만 그런데 분명히 이 선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넘어서 저 너머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오십고라고 오줌 누는 것도 이거 뭐 그 저 주차장에서도 소변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다는 안 그런데 중국에서 친척이라든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면은 어떤 때 이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실례를. 그런데 보니까 중국에는 그런 게 뭐 보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카분 어때요? 기죠?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경계선 알아요. 그런데 융통성이 자기 스스로 융통성이 너무 많아요. 막 이거야 뭐 주로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조금 왜 뭐 이렇게 어겨야 되지 뭐 자기 스스로. 하지만 이 경계선을 들락당 날락당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그런 바로 문화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은 정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죄할 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일본 목사님들은 한국 선교사가 그러는 걸 못 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럼 제가 가서 또 중재를 하죠.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고요. 그게 다 동기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러죠. 바로 이 경계선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그리고 뭐예요? 이 패턴을 보면 이 조화, 공동체 안에서 조화가 있어요.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울릴 줄. 우리는 그저 막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 주시고 또 성경 구절도 주시면서 막 그거를 막 그렇게 잘 외우기도 하고 순종을 하면 돼요. 위에와 밑에 사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뭐요? 서로 그 그룹 공동체 있죠. 공동체 안에서 잘 이게 조화스럽게 사람들하고 잘 사귈 줄 알아야 돼. 영어로 말하면 게달롱이라 그래. 게달롱. 사람들하고 잘 사이좋게 지낼 줄 알아야 돼. 이거 사회성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일본은 바로 대륙크기 의탈에 그래서 이 조화 없이 그냥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즘의 대상 이루죠. 대륙크기 의탈이로 약간 삐진 것들은 터져요. 삐지면 다 같이 일본에서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잘난 척 했대도 잘난 척 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한국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잘난 척해요. 조금만 보였으면 해서 특히 그 선교사님들이 그러다 보면 교인들이 꼴사납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사실 동기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가서도 이즘의 대상 이루어요. 튀어요, 애들 튀어. 집에서부터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즘에 당하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그 일본 아이들 틈에서 살면서 애들 비유도 잘 맞추고 어떻게 애들이 뭘 싫어하나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들하고 잘 이렇게 어울릴 줄 알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성공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누구를 인사를 보낼 때도 일본 교수들이 우리 학생 자기가 좀 교육한 학생들 이렇게 교수를 보낼 때도 그런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얘는 어느 곳에 대줘도 얘는 진짜 잘하는 아이다 싶으면은 대학도 막 소개시켜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죠.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무정지 이렇게 중요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하모니,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바로 일본 문화다. 이런 면에서 물론 이것이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설교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제가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우리 박인수 우리 목사님께 드리고 갈 테니까 제가 강의한 내용들 여기 대부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후에 카피해서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보세요. 그럼 여기 제가 말씀 나눈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7, 8페이지 써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하나 써놓으라고 좀 쓰는데 아마 보시고 후에라도 책이 나오면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이 조화를 또 일본 사람들은 잘 조화롭게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이렇게 그 개돌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참 인격자라고 그러죠. 예, 이웃에 대한 배려심, 배려심. 아무리 그 일본 사람들이 뭘 대접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나 안 될지라도 가장 좋은 자리, 누가 봐도 내가 안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것들을 뭐예요? 내가 안 먹어요. 내가 거기에 안 앉아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가장 좋은데 앉아도 창으로 잘 빛도 들어오고 잘 보이는 그런 곳이 가능하면 여기 앉으시라. 따뜻한 여기에 앉으시라. 그리고 누가 스시를 사준다 할지라도 일본 가면 스시 종류가 있어요. 뭐 100엔짜리, 120엔짜리, 140엔짜리, 200엔짜리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일본 사람이 대접해주 간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비싼 거 갖다 오는 200엔짜리. 이분이 이렇게 대접하는데 내가 잘 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절대 이 사람하고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누가 사준다고 그럴 때는 다 먹고 싶은 거 있죠. 주토로 뭐 이런 거 먹고 싶어도 그런 거 안 해요. 참 싼 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여기 아마입이 그냥 가장 싼 거, 이거 가장 맛있어가지고 이것만 먹어요. 오징어 이거 좋아요. 가장 싼 거만 먹어요. 먹고 싶으면 자기가 먹고 자기 돈 가지고 가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누가 이렇게 대접한다고 할 때도 상대방, 가능한 상대방의 돈을 적게 들었다. 이런 어떤 그 배려심,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인격자처럼 그렇게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 사회가 힘든 면도 있지요, 사실. 자기도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하는데 그대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율법은 이 정도의 삶을 지금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기합이 있어서.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거짓말해야죠. 믿음 있는 척하고 뭐하는 척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거짓말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이죠,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지만 배려심. 예. 저는 그래서 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해요. 교우들이 차려가지고 오늘은 이 그룹, 다음 주엔 이 그룹 차려서 먹는데, 예. 그러면 항상 우리 교인들이 일본 사람 많이 안 해요. 그냥 딱 100명이 오면 100명 딱 맡겨요. 거의 남질 않아. 그러니 주일날 이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 예? 그것도 하루에 설교를 2번, 3번씩 했거든. 저는 아침에 2번 하잖아요. 그러고 뭐 아침 이제 변변 잡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점심이라도 좀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조금 주죠. 더 머리가 더 먹고 싶죠. 먹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데 배고파서. 더 먹으라면 뭐예요? 충분데 충분합니다. 집에 가서 그냥 막 포식을 하는 거야. 예, 이러는 그것을 뭘 말해요? 예, 우리가 어떤 때는 가르쳐야 되니까 그 문화 속에 우리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좀 더 먹으려다가 제가 그 사람들하고 눈높이가 안 맞추면 어떻게 했어요? 저 받아들이겠어요? 예. 자, 이런 어떤 고민도 사실 있었죠. 예. 하지만 이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아까 제가 투임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예절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일본에서 개척을 하면서 쭉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를 참 잘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그저 인사 하나만 잘해도 저는 목회 50%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을 정말 웃으면서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애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관심도 갖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더 관심도 갖게 되고, 더 많이 그분에 대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박인성 목사님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지무지 프렌들리 하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그냥 저보다도 형님이신데, 한 2살인가 하면서 형님이신데, 뭐 정말 이렇게 아주 늘 얘기하면 전화를 해도 호쾌하게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가감없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바로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이런 때 사람들 잘 훈련을 안 받아요. 이런 배려심, 예절. 일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렇게 이게 현관이에요. 현관에 가면 항상 나올 때 뭐예요? 그냥 그대로 신고 나올 수 있도록. 가면 우리 한국 이제 단기 선교사들 와서 일본 댁에 초청을 해서 일본 가정들 보여주고 식사도 한다고 가잖아요. 그냥 신발을 갖다가 막 여기다 터놓고 막 하죠. 저는 오자마자 우리 단기 선교 그 학생들한테 되게 사랑있게 대학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런 걸 오리엔테이션을 쭉 해요. 가잖아. 가면 깨끗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나올 때는 들어갈 때보다 더 깨끗이 하고 나와야 돼. 밖에 알았지?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을 쭉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한국 청년들 일본에 왔다 보면 사람 돼가지고 간다 그래요. 이런 것이 일본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라면 이 내면적인, 그렇다면 이 사람 이분들의 의식 구조는 어떤가? 무지무지 이 수치심, 수치심을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무지무지 샤이한 문화, 이 샤이한 것을 드러나게 될 때는 너무너무 죽는 것보다 쉽고, 그래서 자기 국회의원들도 자기
뇌물 받은 것이 폭로가 되잖아요. 폭로되기 전에 자살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년 전에 제일동포였는데 오사카에 출신인데 동경대학 나오고 자민당에서 아주 가메이상이라는 저 동경대 출신의 아주 보스 같은 분이 있는데 그 가메이파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일본 분이랑 결혼한 분인데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연금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탄로나는 그날 이분은 벌써 호텔에서 자살을 죽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뭐 수없이 많이 봐요. 왜? 그 수치심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수치심이 드러나고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목사로서 이렇게 해주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인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예요? 물론 그 죄는 나쁜 건 나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죠. 하지만은 제가 잘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그냥 이렇게 또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혼의 아기죠. 그래서 부인까지 다 불러서 아무도 모르게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기를 이제 이렇게 입양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잘 끝까지 잘 제가 도와줬더니 그 부부가 얼마나 견고하게 또 이렇게 충성스럽게 생활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아주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다 그냥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중요한 건 아니더라.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 그것이 싸매져서 갈 때 가도록 이 부분은 모두한테 공개하지 않죠. 이 안에 들어온 분만 공개하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룰이죠, 사실. 내가 어떤 큰 소리를 한다든가 내가 어떤 것에 피해를 준다 그럴 때 그것은 아주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일본 문화 속에서는. 제가 출산한 우리 자매한테 가서 오늘 좀 시간이 됐을 때 자매님 우리 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그러면은 제가 대부분 들었던 얘기는 그저 남한테 이 애가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거치려는 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두 번째 자매도 세 번째 자매도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줄까요? 하면 살면서 이 아이가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아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일본 사회에서는 매약고 갖겠다라 이케나 민폐에 끼쳤다라 그거는 아주 나쁜 놈. 그러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도 조용해요. 왜 조용한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런데 지하철 타면 큰 소리 나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 니하오 하면서 우리 문화니까 그건 괜찮죠. 우리 이 삿포로에 오도리 공원이라고 눈축제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 1년 44철 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 가면 늘 시끄러운 소리 들리는 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가는 건 조용해요. 매하고 갖겠다라 남의 됐을까. 민폐가 되면 안 되니까. 뭐 하나 떨어지는 것도 그래요. 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무조건 아주 소심하고 완벽주의다. 그러니까
대거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많아요, 사실.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아이, 그냥 하는 것이 그냥 기집애같이 그냥 그래.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의식 구조예요. 일본 사람 의식 구조. 완벽해야 돼. 왜?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럼 뭘 할 때도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 정책을 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실패가 된다면, 그건 아무리, 나한테 이득이 온다 할지라도 시작을 안 하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일본의 의식구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추진하고 뭐 할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 내가 일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수련하고 막 프레젠테이션을 열심히 한 후에 그것도 1년, 2년, 3년 한 후에 시작할 수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불안해요. 그리고 이 집단적인 사고 안에서 이 내부자와 예부자를 많이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디 갑니까? 육지 것하고 이러고 있는 거 저 일주죠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가면 그러죠. 육지 것. 이런 어떤 그 선을 긋듯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인가 내국인인가, 여기 사람인가 지방 사람인가 우리는 이 고향 사람인가 외지 사람인가 이런 어떤 이런 구분들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집단 안에 와레아레 니혼진마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와레아레 니혼진마 우리 홋카이도 사람들은 우리 삿포로 사람들은 그래도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고 나니까 드디어 저한테도 우리 홋카이도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약간 좀 경계선까지 포함시켜 주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런 그 집단성이죠. 벌써 그것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변하지 않고 그 조화를 못 이루는 사람은 거기서 100년 있고 오랫동안 있어도요. 조센징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죠. 비하하지. 그 우리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보면 일본 국적도 가지고 기하해가지고 일본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에 돌아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 영어로 가면 identify 그 문화 속에 동질화가 되지 않으면은 흡입돼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문화 속에 친구가 될 수 없는 그 문화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 가치관을 말한다면 무지무지 검소하고 전략 정신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 일본 그 뭡니까 홈리스 있죠. 홈리스들도 가면은 대부분 가면 그 은행에 저축을 해놓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 200만 원까지 해놓은 것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 장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 원이 원금이 적금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례식하고 자기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허지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돈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저금을 해놓은 거예요. 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어도 안 쓰고 대부분 집들이 이렇게 아이들 교육보험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본 사람들이 뭐든지 겉으로 보면 참 잘 못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것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아유 얼마나 잘 이렇게 정리되고 사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걸 느꼈냐면 우리가 그 삿포로 국제교회를 갑자기 우리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게 됐는데 경매로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져간 건 100만 원뿐이었거든요. 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금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돈 이렇게 많은지 헌금을 해요. 그 검소하게 전략하고 오히려 허드레로 허풍떠면서 막 사는 사람들 보면 우습게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 이렇게 국가로 보면 빚이 몇십조 엔이 있잖아요. 몇십조 엔이. 아마 그런 돈이라면 보통 나라 같으면 1년도 안 쓰면 망할 거려. 그런데 일본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이 다 국민들이 저축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이게 IMF처럼 부도 내겠어요? 자기도 죽는 건데. 그러니까 천천히 갚아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금리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벌써 30년, 40년, 50년부터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넘치고 넘쳐요. 왜? 안 써요, 안 써. 뭐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이렇게 막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써요. 그것까지 저금하고 그것까지 갖다 하니까 그렇게 안 쓰면 돈 안 준다. 상품권을 준다든가 그러기도 하죠. 이 검소하는 것이 몸이 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예산을 짜고 결산하고 그럴 때도요. 10엔 하나 가지고 어떤 때는 몇천 엔 가지고요. 한두 시간씩 디베이트해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귀한 헌금인데. 그죠? 이런 이것이 바로 일반 시민들의 가치관이다 하는 것이죠. 아침에 먹는 것만 봐도 아주 단초로워요. 아침 밥상을 봐도 여기 보면 조그만 일본에 가시면 알겠지만 케이지 도시락하고 우리나라 이게 모닝 있죠? 그런 게 많아요. 다양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쓸까요? 안 그래요. 검소하고 장거리 내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큰 차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그 대신 그 돈을 이렇게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개업보험도 들고 이렇게 살죠. 실용적이다. 뭐가 실용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죠. 그리고 무지무지 보수성이다. 조금 시간 괜찮으니까 그냥 잘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지무지 보수성이 강해요. 요즘 시대 때는 이것이 또 손해보는 수도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내를 한복판 이렇게 가도 맛집이라고 일본의 우리나라 명동 맛집 같은 맛집이 아니라 에도 시대 그 전부터도 쭉 해왔던 그런 축제들이 지금 일본 전역에 매일매일 있잖아요. 360일. 왜? 그 옛날 것을 그 전통을 그대로 지금도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조그만 어린 시절에 봤던 전철 있죠? 전철. 노량진에서 쭉 전철 타고 서울역까지 오고 그랬는데 그런 전철이 일본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뭡니까? 프란시스 자벨이라고 1549년에 8월 15일에 가고시마를 통해서 선교사를 처음 들어온 캐톨릭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들어왔던 장소, 그분이 쓰던 그것들 그 다 지금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그 모임들, 그 무덤들 그거 다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될 때 꼭 큐슈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했던 400년 전에 했던 그런 것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감동스러워요. 그만큼 어느 게 보면 아주 보수성이 있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래서 옛날 거를 그렇게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 예. 우리 성인식 같은 것도 우리는 지금 많이 이렇게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제 성인식이 20살이 되면 성인식이라는데 아주 확실하게 하죠. 그래서 성인이 딱 되면 그날부터는 너도 엄마 아빠부터 이제 자립을 해야 돼. 먹는 것도 네가 혼자 살아 먹든지 뭐든지 네가 혼자. 이런 어떤 그 맺고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옛날에 있던 그대로 것들이 이어져 온 거죠.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저 우동을 만들어도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쭉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정신이 있죠. 옛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죠.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네. 그죠? 전차가. 저기 어디죠? 큐슈 최남단 우리 어디죠? 나가사키. 이게 나가사키거든요. 나가사키에 가면 지금도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은 없고 이 도시가 전철로 지금도 써요. 이 전철도 옛날에 그 전철. 그런데 아마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그 감각이 있는 우리 한국에서 살다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걸 보면 운치가 있고요.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치츠고 저도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광화문을 가도 그냥 그 경복궁 이외에는 정말 다 서울 거리라 이게 무슨 그 맨하탄에 와 있는지 파리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옛날 게 막 없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때는 좀 서글퍼요. 이게 이시 왕조가 있었던 그때가 맞나. 저도 이성계 19대손입니다만. 이런 그 가부키라든가 옛날 전통 음식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일본이 그 관광 수요를 엄청나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옛날의 그 전통 것들이 그대로 지금도 보존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걸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 관광 수요가 엄청나요. 이제 나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일본 선교 아니면 중국 선교 어떤 곳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는 이곳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선교하려고 할 때는 그 선교하는 그 피선교지인들과 같이 동화되어 나가지 않으면 그 눈높이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더더욱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바로 일본의 눈높이에 맞도록 일본 사람과 동화되는 가운데 가도록 이렇게 될 때 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 더 많이 일본을 알고 그리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또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그것도 깊이 들어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바로 우리에게 좀 중요한 그런 거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발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일본에 전하기를 원하는 이 일로 인해서 여기에 이 귀한 시간 내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일본을 잘 섬기고 일본 안에 정말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잘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더 많이 잘 이해하고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우리가 잘 존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민족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 기간 끝까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장근조 장로님의 강의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제가 질문할게요. 예. 참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또 새로운 강의로 또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중에서 경계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일본 아는 사람 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잘 준비하셔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이제 일본에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에 뭐 일본인 안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이러한 경계선보다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일본 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경계선이 조금 포용성이 있어지는 이러한 것이 몇 년 정도 시간이 거쳐서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일기 때라는 것 제가 일본에 가서 한 3년, 4년 때까지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이런 그 강의도 좀 들은 적도 있고 이런 건 사실이었지만은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저렇게 몸에 습성이 배 있어가지고 뭘 하나 하더라도 뭐 저는 일본 그 문화를 존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서두른다든가 어떤 데는 이렇게 사람들 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회의 같은 때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결국은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제가 그런 뭐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면허증을 땄습니다만 제가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몇 킬로를 오버했느냐면 39킬로를 오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파이널은 길이 좋으니까. 길이 좋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다 레이더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막 달리다 보니까 어느 때 차들은 천천히 가더라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고 그러면 오버테이킹 막 가는데 막 제 앞에 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참 하나님 영광을 계속 가면 당신의 직업은 뭡니까? 그러면 선교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근무합니까? 돈된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런 어떤 그 실리 미스테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참 일기 때 많이 이렇게 어떤 때 울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시절을 참 은혜로 잘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피부로 이제 그걸 공부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기 때 돼가지고 실수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20년 이렇게 해도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제 목숨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본어 배우고 그러려고 더 많이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